안녕하십니까, 한사도입니다. 오늘은 사또의 10분짜 6번째 시간 자기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자기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두 번 하는 회사는 없지만 한 번도 안 하면 안 되는 세법이 자기주식입니다. 그만큼 우리 비상장 주식회사에 있는 중소기업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는 세법이 확정이 돼서 절차를 준수하면 안전합니다. 18년, 19년에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20, 21, 22년도에 이거 관련해서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해서 소송 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5년 1월부터는 세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는 하나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자기주식은 상속세 감소 준비의 도구입니다. 제가 법인 세무구조 2의 편에 보시면 차트에 보시면 자기주식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자, 먼저 자기주식이 일단 먼저 뭔지 한번 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법인이 매매 당시에 주식 가치로 해당 법인의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는 것, 이게 자기주식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여주신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또는 매매를 하거나 그 다음에 소각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으면 이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법의 관련세법은 상법 제341조와 상법 제341조의 2 특수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이 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나열된 게 상법 시행령 제9조와 10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시행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자기 주식을 언제 해야 되는가? 뭐 아무 때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필요할 때 하는 거잖아요. 언제 하냐? 첫 번째, 가지입금 정리할 때. 아마 많은 대표님들이 이걸로 예전에 시행을 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가업승계가 필요할 때 합니다. 세 번째는 법인 이익 분배 시 이 세 가지 경우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업체는 가업 승계하고 가지입금 정리를 위해서 한 업체가 있거든요. 이 업체에 제가 이제 이름이 태경 땡땡땡, 사실 태경도 아닙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업체를 제가 이름을 변경을 했고요. 대표님이나 가족의 이름들도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전하게 그냥 자료로만 제가 사용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직은 아닌데요. 최종적으로 정리는 2026년에 끝납니다. 내후년에 2월 달에. 근데 여기 보시면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1년, 22, 23 하다가 24년에 요번에 했고요. 내년과 내후년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지분이 44,500주에서 1,800주로 거의 88%에서 27%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시행한 업무들이 이런 겁니다. 2020년 7월 18일 증여를 시작으로 해서 배당 차등, 이때 처음으로 한 10억 정도, 한 번도 안 하던 배당을 안 하는 업체인데요. 10억 배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증여하고, 그 다음에 배당도 하고요. 23년하고 24년은 정률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달에 이제 사모님한테 주식 증여 10억을 했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자사주 매입 10억을 하는 겁니다.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식 증여하면 앞에 보였던 것처럼 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결과적으로 가업승계 끝나는 거죠. 88%였던 분이 27%로 낮아지고 큰아들이 25%, 둘째 아들이 20%, 따님이 18% 갖는 거죠. 이러면 이제 정리 끝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2020년에 89%에서 44,500주 가지고 있었습니다. 39억 가치였거든요. 그런데 21년에 47%로 줄어서 18억이었고요. 26년 이제 2월인가 3월이 되면 1,800주로 27%로 줄어들어서 9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법인 상속 자산이 39억 1천에서 9억 2천으로 줄어서 76%가 감소한 거고요. 6년 만에. 급여, 주식증여, 정률배당, 초과배당, 자기주식 소각, 이걸 통해서 44억 2천, 여기 44억
1300을 처리했고요. 세금은 7억 7200, 그리고 현금이 가족한테 8억 2700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입금 6억도 껐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가업승계도 일정 수준, 상당 수준 완료가 된 거죠. 여기서 주의점은 뭐냐면 효과, 앞에 보신 것처럼 효과가 높습니다. 절세가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세관청에 관심을 가지겠죠. 관리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관리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들여다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무조사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하게 되면 세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정관이나 주총, 이사록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이렇게 효과가 크니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면, 첫 번째, 큰 처리 금액이 가능합니다. 가지금이 됐든 가업승계에 위한 자금 분배가 됐든, 급여 배당 퇴직금보다 세금이나 처리 방법이 용이하고 큰 금액 처리가 용이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액 처리 종류별 세금 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가 15.3년 됐고요. 현재 2억 5천에 주식가치가 8만 원 정도 돼서 자기주식을 만주 8억 400만 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때 배당, 급여, 퇴직금, 자기주식이 있거든요. 자기주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배당으로 했을 때 5년으로 하면 1년을 할 수도 있는데 금액이 크니까 5년으로 한 겁니다. 이 두 개를 5년으로 나눠서 5번을 한번 하게 되면 세금이 건보료까지 포함을 해서 40.3%, 50.3% 높죠. 퇴직금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정산 가능하십니다. 그냥은 안 되고요. 중간정산이 가능한 분들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회 할 수가 있고요. 총 세금이 4억 1200에 건보료까지 포함하면 50.8% 제일 높습니다. 자기 주식은 두 번 할 수도 있고요. 세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한 번으로 보면 세금이 19.2% 나오고요. 건보료는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19.2%의 세금이 나오고요. 적을 경우에는 한 번으로 할 때 또 다른 방법을 쓰면 3.7% 마찬가지로 건보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은 8억 4천 원 할 때 1억 5,400 내지 2,900으로 종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여, 배당, 퇴직금보다 처리하기도 용이하고요. 세금이 적다는 거죠. 관련 세금이 적다. 왜냐하면 배당은 15.4에서 49.5고 건보료도 내야 되는데 자기 주식은 22%로 주민세까지 해서 22%로 종결이 되고요. 종소세 대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보료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 상속 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100% 가지고 70% 사모님이 30% 있었는데 대표님 40%를 법인에 자기주식 처리했습니다. 그럼 30% 남아있잖아요. 법인 40, 사모님 30. 근데 대표님 사망이 발생을 하면 30과 40을 합쳐서 70이 아니라 가지고 계신 30%만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감소 효과가 있고요. 네 번째 과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다는 거죠. 이제 이게 작년 24년에 만들어 25년에 1월 1일부터는 세법 변경이 확정이 됐습니다. 시행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는 거죠. 대신 처리하는데 소요 기간이 1년이 소요가 됩니다. 2번 자기주식은 잘못하면 세금 폭탄입니다. 자기주식을 처리 상황별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전체가 2만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이사가 만주, 사모님 5천주, 자녀들이 3천주, 2천주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얘를 자기주식을 처리하면 균등한 방법으로 30%를 하면 10%니까 30%니까 3천주, 1500주, 900주, 600주가 되겠죠. 그래서 6천주를 취득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균등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이익 분배 방법을 쓴 거죠. 그 다음에 방법 2 불균등. 대표님이 만주에서 4천주면 40%. 그러니까 전체는 30% 산다고 했는데 대표님 거 40%, 사모님 거 25% 사고 둘은 안 산 거죠. 그래서 6천주 샀다는 거죠. 이랬을 경우도 주식을 6천주 산 거 30%는 똑같습니다. 근데 처리 방법이 틀린 거죠.
시행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법이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익 분배를 할 때는 1번 방법을 씁니다. 근데 방법 2는 가지입금을 정리하거나 가업승계 준비. 많은 대표님들이 아마도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요. 사모님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하신 분도 있고 사장님만 하신 분들이 많죠. 가지입금 정리하시면서. 그거는 불균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반 정관으로 불균등 처리 시에는 과세관청에서 문제 제기 소지가 높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1월 1일부터는 세법이 변경됐으니까 시행을 하는데 시행을 해도 저렇게 불균등을 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걸 확인하는 법이 처리 기간이 틀립니다. 앞에 하셨던 분들도 만약에 1번 방법을 했으면 35일 정도 균등하게 처리했으면 35일로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2번 방법처럼 했다 그러면 70일이 소요가 돼야 됩니다. 대표님들 기존에 하신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두 달 안에 끝났다. 근데 나만 자기주식 처리했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대표님의 정관도 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에 쭉 항목을 넘겨보시면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4번 항으로 끝나거나 마지막 항에 끝수는 버린다 라고 이렇게 내용들이 돼 있다면 그거는 그냥 상법 시행령 9조 10조에 있는 것들을 카피해서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장관은 방법 1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균등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에 맞는다는 얘기죠. 방법 2에 불균등한 처리 절차의 정관은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기주식은 우리 중소기업의 대표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툴입니다. 이익 분배에 쓸 수도 있고요. 가지입금 정리할 때 쓸 수도 있고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앞에 샘플을 보여드린 것처럼 준비하실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런 균등함과 불균등한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업체들 그리고 그러한 정관을 가지고서 시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한번 자기주식 잘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실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